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4월 13일, 꽃이 아주 흩어지게 핀 4월달이 됐네요. 오늘 강의는 인체의 생리 공식 이해, 이게 이제 강의 주제인데, 요걸 30분 만에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30분 만에는 죽었다 깨나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한 8시간만 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연요법이 왜 그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30분 만에 이거 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그래요. 이게 사연요법이 어디를 빼면 어떻게 무슨 병이 치료가 되고 어느 부분으로 피가 못 들면 무슨 병이 온다,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내려고 하면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또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신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자연계의 모든 생리이치, 우리 한 몸속에 있는 생리이치가 알고 보니까 다 동일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우리 인체 내부의 생리이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저도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하는 강의를 현대학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늘 맴돌아가지고 과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갈등이 많았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들어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동물, 식물, 곤충, 작은 미생물, 우리 인간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눈으로 보면 생김새도 크기도 뭐고 다 다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생리이치는 다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앞으로 풀어보면 간단해요. 태초에 작은 미생물이 하나 태어났는데, 한 해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수많은 단세포 생명들이 태어났는데, 이놈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는 게 생명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태초에 바다 물속에서 생명체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바다의 그 환한 물속에서 각기 접하는 환경은 어때요? 다 다르지요. 각기 그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각기 그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편한 구조로 육신을 변형시키고, 또 다른 환경이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영적인 깨우침도 달라지고, 이것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게 달라졌다,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면은 의문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30여 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는 식물 속에도, 우리 몸 속에도 식물의 유전자가 있다. 심지어 쥐도, 동물도, 우리 인체와 돼지도 90몇 프로가 유전자가 비슷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언제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그 바오밥 나무가 이건 2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오밥 나무도 그 세포 하나가 2000년을 살았을까?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해서 축적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 인간도 세포 한 마리의 수명을 보니까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0일을 살고 수명이 다할 때쯤 어때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고, 그래서 책에는 수명이 다한 세포는 일부는 녹아서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피부 보호라는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어나고, 이거 이어짐 현상이 생명 이어짐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세포 한 마리를 보면 45일에서 80일인데, 이런 세포들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 세포 분열은 영원할 거냐, 아니면 몇 번 분열하고 중단할 거냐, 이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제 답은 어때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이루어지는 한은 영생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식물도, 저런 나무들도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뚫을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도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명체는 좀 오래 살고 어떤 생명체는 좀 빨리 죽느냐? 그건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고 싸고 숨쉬고 해요. 그럼 먹는다고 하는 건 영양분을 의미하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인체의 각 장기 기관들도 어때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세포의 종류를 나누자고 하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다. 근데 이런 세포 종류들은 세포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다. 그러면 세포가 분열할 때 과연 우리가 머릿속으로 약이 필요할 거냐 영양분이 필요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영양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게 영양분이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고 그 가공된 영양분을 운반해 주는 거는 혈액을 통해서만 운반이 되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인체의 120조 말이나 되는 각 장기 기관에 한 마리 한 마리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통로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이 3대 요소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인체가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심전이 생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 단순한 방법 가지고 수많은 질병을 다뤄요.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왔는데 와서 그 물어보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가 완전히 코끼리 다리처럼요. 한쪽 다리가 팽팽하게 부서가지고 새카맣고 빨갛고 검었고 이래요. 그래갖고 곧 얼마 아니면 저거 잘라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으로만 다 묻어요. 근데 내가 봐도 저게 과연 치료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이 머릿속으로 봐서 도저히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 방법으로 전혀 안 됩니다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저런 형태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디가 핏길이 막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저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할 적에는 그냥 병을 고쳐줘 버리면 그만인데 요즘은 각자 배워서 집에서 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걸 설명을 다 해줄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웬만한 병은 참 못 고치는 게 이해를 못 해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답이 쉽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뼈가 부러진 거, 끊어진 거, 구멍 난 거, 이건 안 돼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 몸이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재생복원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폐에서 구멍이 났다. 그러면 숨을 쉬면 그 구멍으로 계속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은 이거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봉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뼈도 붙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아야 그게 골수가 나와서 소나무 송진처럼 나와서 딱 굳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대도 끊어지면 어때요? 움직이지 않아야 그걸 거기다 세포 분열을 고정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세포 분열, 함께 우리 인체에 모든 병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몸이 정상이다. 정상이라고 하면은 45일에서 80일 이내만 사는 세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이상 사는 세포는 수면세포, 노후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세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울철이 되면 개구리, 뱀, 곰, 벌 이런 동물들이 동면하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아요. 심지어 나무들도 어때요? 겨울에는 이파리를 딱 떨고 동면 상태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모든 생명체들이 동면 아니면 수면 상태로 들어갔을까요? 즉 영양 공급, 먹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구리나 뱀이나 각종 물고기들, 곰, 폐어, 나무 이런 것들만 수면세포가 있고 우리 인간한테는 수면세포가 없을까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있어야만이 세포 분열이 영원히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혈전, 어혈이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될까요? 그러면 혈관이 막혀도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나, 겨울철이 돼가지고 먹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수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생리 이치로 보면은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자연 미생물이든 생리 이치는 다 동일하더라. 그래서 덩치가 큰 거는 국가로 말하면 인구가 많은 거고, 덩치가 작은 건 인구가 적은 거고, 이런 차이밖에는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혈관이 70%가 막혔다. 피는 몇 프로 돌까요? 30% 돌아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고 조혈 기능을 하는 세포는 얼마일까? 30%예요. 그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찾아봐야 돼요. 그 이거를 내가 책이나 이런 강의 때는 신부전증이라고 예를 잘 들어요. 그 오늘도 누가 이제 건의를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신부전증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22%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회를 좀 해봤더니 지금 이제 32%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고 하면, 신장의 그 사구체 세포가 100개가 정상이에요. 100개가 정상인데 그쪽으로 영양 공급 통로가 자꾸 이렇게 신장으로 들어가는 그 소변 통로가 다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70%가 막히면 30%만 사구체 세포도, 신장의 사구체 세포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영양 공급, 먹이 공급이 되는 양만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 30%가 고정일 거냐? 영양 공급량을 늘려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구를 복원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냐? 정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이 필요할 거냐? 영양분이 필요할 거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본다면 어때요? 영양분이 필요하죠. 근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피가 못 돌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 안 배워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거를, 그놈을 빼가지고 피를 돌게 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하게 해주는 치료 효능이 존재했느냐? 따져보면 거의 없다. 이거는 어때요? 이건 말초보혈관론이죠. 그리고 또 아랫배가 냉해서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이누균만 많다.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건 장 속에 유산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아랫배가 냉해서 내 장 속에 유산균은 별로 없고 식이누균과 유해균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식품들, 건강식품이라고 먹어봐야 이것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공이 돼서 과연 혈액 속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겠느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설사나 가스차거나 변비가 되거나 이래서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아랫배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을 먹는다고, 장 속에 유산균을 먹는다고 아랫배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느냐? 가능성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 신부전증 하면 어때요? 신부전증 하면은 신장이 요산을 여과해주는 기능이 정상이 우리가 100이라고 할 때 한 70% 망가지면 종합병원입니다. 이 신부전증이 올라가면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피로, 어쩌면 고열, 모든 기능이 종합병원이에요. 왜냐? 혈액을 통해서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을 받는데, 혈액이 우리가 먹이, 영양분이라고 그러면 소변하고 영양분하고 같이 섞어놨는데 어떤 생명체가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신장이 요산을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신부전증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약을 먹던 투석을 하던, 그게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30%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40%, 50%, 60%, 70%, 100%에서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치료 방법이 현재 기여하고 있는 게, 약이 그 기능이 얼마가 있겠느냐, 투석이 그 기능이 얼마나 있겠냐,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어느 가서 의사들한테 물어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부전증으로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된 사례는 지구상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아, 맞아요. 양의학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 투석을 한다고, 약을 먹는다고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100개 중에서 30개가
70개가 망가지고 30개만 남아있는데 30개가 세포분열을 통해서 100개로 세포분열에서 복원이 되려고 하면 세포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영양공급이 돼야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져야 세포분열이 일어나는데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 방법이 현재 치료 효능이 나는 치료 방법이 있느냐. 피가 썩어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걸 뚫어주는 방법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계통 질병이 다 난치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혈액암이 됐든 백혈병이 됐든 신부전증이 됐든 다 혈액이 오염돼서 오는 병입니다. 오염되고 어혈이 생기고 시간이 오래되면 어때요? 어혈이 딱딱하게 섬유질화돼서 굳어버려요. 또 가면 갈수록 어혈의 양은 자꾸 많아져요. 그냥 한번 어떤 때 생각하면 우리 몸을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마치 그 모래시계이죠. 모래시계를 거꾸로 딱 엎어놓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면 이놈이 엎어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놈이 다 내려오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비유법으로요. 만약에 우리 몸에 말초모세혈관이 100% 열려서 피가 돌고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포분열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올 수가 없어요. 뭐 화공약품이나 뭐 사고 당했다 하면 병이 오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질병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이 %만큼 어혈이 쌓이는데 내 인체에서 그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도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뚫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시계를 거꾸로 엎어놓으면 자기 나이 %만큼 계속 이렇게 어혈이 쌓이 들어가서 전체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쌓여버리면은 심장에 피를 당긴다고 딸려오겠냐, 앞으로 품는다고 나가겠냐. 그래도 심장이 무리한 안 딸려오는 걸 어거지로 당기다가 아니면 앞으로 품다가 그게 안 빠져나가서 무리한 힘을 쓰다가 근육통처럼 쥐가 나도 경직돼 버리면 심장이 멎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나 체지방이 누적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생리치로 보면은 우리가 그 풀이를 못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생리치로 우리 인체를 바라보면은 모든 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현대의학은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하는 결과물. 쉽게 해서 혈관이 막혔다. 그럼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덩어리로 응고되지 않았으면 혈관을 막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응고가 되려고 하면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응고가 됩니다. 마치 우유에다 식초나 신과일 떨분가리를 넣으면 이렇게 두부처럼 응고돼서 그렇게 응고된 게 혈전인데, 그럼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난다. 그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부러지고 떨어지고 째지고 한 거는 우리가 현대화하게 하고 또 응급처치는 현대화하게 빠르잖아요. 우리는 어혈을 빼서 피가 돌고 그때부터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대의학은 응급처치 용도로 좀 사용하고 신천생리학은 본질적으로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참 좋겠는데, 나한테 시간을 주면 이 우리 인체 생리 공식도 마치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법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힘을 쓰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산소가 부족한 건 결과예요. 산소가 부족하려고 하면 혈액 속에 질소 밀도가 높아져야 돼요. 질소 밀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산도가 높아지지 않고는 질소 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신장은 요산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이에요. 여기서부터 현대의학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투석 이식하라고 하고 간 기능이 망가지면 잘라내자고 하는데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간도 치료가 되려고 하면 간 세포가 100개가 정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간의 말초모세혈관이 뭐 현대의학처럼 혈전이
심전 생리학으로 따지면 어혈이 간의 말초모 혈관을 90%가 막혀버리면 간이 해독 능력은 몇 프로일까요? 10%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약이나 지금 치료 방법들이 간의 말초모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부작용 없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보면 피가 많이 또 혈액량이 많이 공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운동량이 많은 거는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전립선 비대든지 체지방이든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누적되는 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그 공식을 이해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고지혈증이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뭘까? 하고 따지면 체세포가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못 먹어 치워서 혈액 속에 누적된 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면 고지혈증의 원인은 뭘로 잡아야 돼요? 왜 세포들이 소화 능력을 잃어서 영양분을 소화 연소를 못 시켰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따져나가야 되는데 고지혈증이라고 그래갖고 자꾸 이제 비만이 살찌면 비만만 치료하셔. 그래 보면 현대의학은 대부분 보면 통계의학이에요. 이렇게 살이 찌고 고지혈증 있는 사람이 순환기계통에 무슨 병이 많다. 그러면 고지혈증이고 피가 걸쭉해진 원인은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원인은 왜 못 찾아요? 또 그걸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치료해야죠. 그럼 신부전증으로 진단 받을 정도 되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적어도 70% 이상 망가져야만이 신부전증 진단 나오는데 신부전증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도 먹지 않고 투석도 하지 말고 우리 방법으로 하면 적어도 아마 93% 이상은 완치가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전 세계가 단 한 건도 완치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걸 상식으로 알려고 하면 우리 인체가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그러면 심전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그래 120조 마리 한 마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또 먹는 것도 따르고 식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식 놓는 것도 다 다르다. 그래서 세포 한 마리마다 영혼이 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자폐증이나 정신과 질환이나 이런 것까지 접근해서 다 그게 원인이 뭐다 하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체를 보는 근본적인 생리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자폐증이 치료가 되냐, 정신질환자가 치료가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최소한 사회를 하려고 하면 이거 손을 대기 전에 우리 인체에 병이 왜 오고, 이게 사회를 하면 왜 치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또 이 사회를 하면 언제부터 내 몸에 치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네 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나면 사회요법은 상식이지 웬만한 병은 못 고치는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순환기계통의 질병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수술하고 째고 꼬매고 부러진 거 이런 거는 제 분야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리 이치와 이 화학 반응의 이치의 이 공식이라는 거를 한번 틈나면 유튜브 같은 얘기라도 적어도 한 8시간 정도만 쭉 듣다 보면 아 이게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 보면 도저히 상대도 보다가 오늘도 어느 분이 와서 질문을 하면서 그래요. 10살 먹었는데 완전히 백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면은 막 젖듣고 옆에 있는 사람 젖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면 내가 그러거든요. 5번, 30번 빼봐라. 그런 행동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근데 빼보면 없어져요. 근데 인체의 생리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5번, 30번을 뺀다고 그 과격한 행동이 없어지느냐? 그거 모르는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 그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처럼 우리 인체를 여러분도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 인체도 자연의 일부다. 말로는 자연의 일부라고 그래요. 자연의 일부면 생리 공식도 자연의 일부예요. 우리가 깨우치고 수행한다는 것도 뭐냐? 자연의 이런 우주 만물의 생리 이치를 알아채가는 거. 저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나 우리 한 몸속에서도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서 이것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게 왜 오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열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사열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열할 때 100g 빼는 거하고 500g 빼는 거하고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달라요. 500g 빼면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근데 빼고 싶어도 어혈이 딱 굳어서 섬유질이라서 안 나오면 못 빼요. 또 둘째, 빼내고도 피부쪽에 합병증이 오면 또 사혈을 못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모르면 사혈을 할 수가 없지요. 어혈이 섬유질화됐다. 아니면 담 딱딱하니 굳었다. 돌처럼 굳었다. 아니면 돌 석회질이 생긴다. 이런 비정상, 여러 병적 변이 물질들이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생리 이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걸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녹이고 재발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담석이든 무효로 결석이든 그게 생긴 건 결과고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제가 공부해보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담석도 결석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담석도 생기고 결석도 생겼어요. 근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은 망가진 채로 그대로 놔두고 이미 생긴 담석을 제거한다고 아니면 결석을 제거한다고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다음에 결석이나 담석이 또 안 생기거든요. 간은 또 생기지. 100번을 빼도 생기지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담석이 생긴 원인, 결석이 생긴 원인 자체를 치료하면은 결석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리치료 쪽 보면 몸에 담석이 있다, 결석이 있다, 피부 색깔이 어떻다는 것만 딱 보고도 지금 우리 뱃속 안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이 어떤 게 망가졌다.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느 장기를 먼저 회복시키고 어떤 걸 나중에 할까. 이런 것들은 답을 제대로 얻어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른다고 그러면 정신과 질환이 어떻게 치료가 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내가 이 일을 한 지가 35년이 됐는데 35년 동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사람마다 다 안 됐어도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는 의사들만 지금 이 교육을 받는다고 내 귀에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능력으로 현직 의사들을 2,500명 교육받겠다가 앞에다 앉혀놓을 자신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할래요? 그 사람들이 지능이 없는 바보냐고 내가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 건강을, 질병을 진단하는 시각도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 바라본 사람은 빨갛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본 사람은 파랗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색안경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체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자연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외형으로 지나가자는 걸 거쳐서 왔고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피가 못 돌 수가 없어요.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이 있어야만이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지지 않고는 조기에 어떤 질병을 일으킬 만큼 질병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 올라가면 혈관이 50% 이상 막혀야 질병이 온다. 그럼 어떤 병이 왔다고 하면 이미 50, 60%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빼보세요. 상상 외로 어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하고 하는 거는 보면 그래요. 항상 어떤 치료 효능을 줄여서 겸손하게 얘기하지 과장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장을 안 하고 줄여서 얘기한다는 사람이 신부전적으로 진단받고 약도 먹지 말고 투석도 하지 말고 우리 방법으로 하면 100명을 해서 최소한도 93명 정도는 투석 안 하고도 정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하면 지금 의사들이고 국가에서도 보험공사에도 난리 죽여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바뀌어요? 집단 이기심. 이권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중국에 가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놔서 지금은 그것도 심천 사회요법, 심천 생리학 하면은 알아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 한번 의료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나 하는가.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아직 한심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비염 하나. 이제 보면 이제 꽃가루 이렇게 많이 날리죠. 송화가루 날리면 막 눈 뻘겋게 붓고 콧물 질질 나오고 기침 콜록콜록 하죠. 그럼 그 사람들 코 속으로만 송화가루나 꽃가루가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기침도 안 하고 눈물도 안 나는 사람 눈이나 코는 꽃가루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봄에는 꽃가루가 있으니까 원인 물질이다.
그러면 꽃가루가 눈에 코에 들어가도 콧물도 안 나오고 눈도 충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는 게 치료의 원인이지요. 원인 치료를 하는 거죠. 여기에 생각이 미치고 보면 내가 그래요. 현대학 순환기계통은 유치원생 수준 안 된다. 내가 알레르기, 비염, 그것도 치료 못하면 무슨 의사라고 하느냐. 당뇨 초기, 그것도 치료 못해. 고혈압, 백혈병, 혈액암, 신부전증. 최소한도 10명 하면 100명 하면 90명 이상은 완치해야죠. 한번 치료됐다가 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게 치료가 돼야 내가 무슨 병을 고쳤내야지. 약을 먹을 때는 어때요? 좋아져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제일 깝깝하고 내가 때로는 웃음 나오는 게 예를 들어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약을 갖다가 7, 8, 10가지를 계속 먹고 있어. 그 약을 먹고 있으면서 나는 혈압도 안 올라가니까 정상이고 피도 맑으니까 혈중량에 이제 먹고 있으면서 혈질도 정상이고 당수치도 당뇨약을 먹으면서 당수치가 잡혔으니까 나는 정상이고 참 한심하고 웃기는 사람 다 있네.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먹고 정상을 유지하면 치료가 되려면 그 약을 끊어도 모든 게 정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다 끊고도 모든 게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그 빈 공간을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줘야 피를 간이든지 신장이든지 뇌든지 모든 기관들이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고 하는 게 반복돼서 이거 이어져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세포 분열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혈관이 막힌다? 영양 공급 안 된다. 안 배워도 알아요. 또 빈혈 환자. 이런 사람들 어때요? 류마티드 관절. 해먹을 수치 떨어지죠? 강산의 산화작용이 영양분을 녹여서 그래요. 왜냐? 신장과관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고도로 망가져서 혈질이 강산소가 된 영양분이 녹아서 그래요. 이 녹은 거 피가 부족하면 이것도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랫배가 냉한 거. 이 3대 요소를 지금 현대의학이 누가 해결하는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100%는 아니어도 내가 내 손으로 하면 97%, 나한테 배운 사람이 하면 93%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30년 전에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신천 생리학을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좀 생리치라고 하는 게 좀 고리따분해요. 그래도 좀 유튜브 보면 교육용이 따로 있고 내가 이게 특강하는 게 짧게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을 그 배우만에 가시면은 그 유튜브 그 교육용 테이프가 한 200여 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